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특별사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하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주간 시사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아이뉴스 24 대구 취재본부 국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벼운 이야기, 홍준표 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자신의 SNS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9월부터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로는 정계 은퇴한다고 해놓고 줄기차게 정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 뭐 정계 복귀라는 말이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이 기자님, 네. 홍 시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인데 네.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 홍카콜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상징이자 분신으로 볼 수 있죠. 이걸 9월에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냥 영상 재개가 아니라 정계 복귀 선언입니다. 그동안 정계 은퇴 말은 했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같이 정치 메시지를 줄기차게 내왔죠.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상징인 홍카콜라 유튜브 재가동, 이거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당연히 엇갈립니다. 떠난다더니 왜 다시 돌아오냐란 그 명분 없는 컴백입니다. 네. 그런 냉소가 제일 많고요. 그하고 TK 정치판을 또 한 번 흔들 수 있나? 유튜브 자체가 대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홍카콜라 재개는 유튜브 복귀가 아니라 그 홍준표라는 이름을 정치 일선으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그 재부상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 사실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우 국장께서도 오프닝 멘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정계 은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울시민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구시장을 하셨으면서 서울시민에 돌아가겠다니까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역대 대구시장님들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또 계속 대구에 남은 것이 참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네. 문희갑 시장님이라든지 조현영 시장, 또 이제 바로 또 전전임 또 우리 김 시장님까지 다 대구에 지금 시민으로 남아서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아름다운 전통하고는 달리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해 할 수밖에 없고 또 자존심도 굉장히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와이 가셨으면서 그때 당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비판을 이제 쏟아부음으로써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돕기는커녕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이제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TK를 중심으로 한 우리 우파 보수 전체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우리 우파 보수의 큰 어른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5선의 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대표 두 분이나 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어떤 대선 국면에서 당을 돕기는커녕 상대방 후보를 반사적으로 돕는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당내 이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봤을 때 당 지도부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회의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TK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의 목소리,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TK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 선거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전당대회
진짜 마지막 승부라는 각오로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소멸로 가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특히 지금 전당대회는 솔직히 말해서 TK는 이미 변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서 용기를 내서 최고위원에 출마하셨는데 본선에 좌절된 자체가 이미 TK 직통 채널이 끊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인데 TK를 변방으로 몰아넣은 셈이죠. 홍석준 전 의원이. 때문에 지역 출신인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김재원, 신동욱 의원 같은 TK 출신이 있긴 하지만은 지역 현안을 진짜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투사가 아니라는 게 지역 민심입니다. 결국 그 지도부가 이렇게 꾸려지게 되면은 그 TK는 표만 주고 힘은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네. 지역 출신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지만은 그 스스로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정당대회 진짜 TK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변할 정치적 통로 진짜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회담도 있고 더 진행돼야 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는 했는데요. 대규모 대미 투자 그리고 시장 개방에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나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예.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관세율을 이번 협상 결과 25%에서 15% 낮췄다지만 대구 경북 경제에는 아직 영향이 되게 큽니다. 네.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고 철강 기업, 중소 제조업이 밀집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대미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감소되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게 이제 경제계의 진단입니다. 결국 일자리하고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관세 인하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부담을 우리가 떠안았다는 점인데요. 당장 손해는 우리 목이고 미래는 또 불확실한 진짜 역마진 들인 셈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즉시 그 지역기업 맞춤형 세제 지원을 내놔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협상은 결국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홍 의원님. 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이라서 누구보다도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홍 의원님이 보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폭망에 가까운 어떤 결과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우리 그 이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한미 양국 간의 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를 놓고서도 보면은 우리는 투자를 했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뭐 재투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90% 이상의 수익은 미국에 기속되고 그 수익은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석하는 게 투자 부분 또 농작물의 개방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대구 경북 국한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첫 번째, 대구 경북의 주축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을 예를 들면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50% 지금 이제 소재 관련된 그 관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크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있는 상호 관세가 있고 이번에 이제 15%로 이제 고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각 산업군별로 있고 소재 부분에 해당되는 또 관세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재 부분에 철강, 알루미늄 부분이 지금 이제 50% 관세를 물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포항 같은 경우 치명적인 지금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포항 포스코 1선제 공장도 지금 이제 문을 닫았습니까? 닫았고 그다음에 현대 지금 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을 닫고 지금 이제 매각을 밟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포항 상권의 가장 그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항 시내 상권의
한 40%가 지금 이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는 한미 FTA 관계로 인해서 무관세, 관세 제로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이제 관세를 이제 물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관세가 이제 제로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농작물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뭐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서로 한미 간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쌀과 소고기 말고는 다 지금 개방한다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의 주축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보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들어겠습니다. 80주년 광복절 맞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이제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인데요. 홍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특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특사라는 것은 한 국가, 대한민국 전체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서 법을 초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약을 다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면, 복권,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어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시혜를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대선에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절반 겨우 넘게 이제 형기를 집행 중인 조국 전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딸 그런 불법 입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위선, 내로남불, 아빠 찬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많은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을 좀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처럼 우리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후원금, 공적, 사적 후원금을 횡령을 해서 이제 사적으로 이용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지금 8.15 맞이해서 사면 복권을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지금 이제 좌파 진영에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좌파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나마 지금 이제 좀 높은 상황에 있는 초반에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국민의 어떤 비판에 어떻게 보면 좀 도화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기자님, 예. 조금 다른 맥락의 질문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면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친문, 친명, 민주당 내에 오래된 이 갈등 구조에 있는 이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됨으로 해서 친문하고 친명과의 이제 화합, 이제 갈등이 이제 종식됐다는 얘기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합당 가능성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국하고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하고
이 모두 다 사실 대권 주자급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일주일 당 대표 된 지 일주일 만에 호남을 2번이나 갔습니다. 네. 포스트 이재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조국과 정청래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사실은 조국이라는 그 매개를 해가지고 친문과 친명을 이제 봉합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부터 내부적인 권력 전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지역 기초의회에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구 모 의원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으로 결국 제명이 됐고, 또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뭐 노곡동이라든지 서남 신시장 같은 이런 몇 곳이 여러 곳이 대구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이때 하필이면 기초의회 의장단이 연수를 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기자님, 예. 지금 9개 구군 의장 협의회 의장단이 이런 외유성에 가까운 연수, 그것도 주제가 뭐 재선 전략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했는데, 이런 일탈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폐쇄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서로끼리 감싸주고 또 외부 감시가 또 소홀한 게 이제 첫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의정 활동이 뭔지 또 모릅니다. 시민들이. 네. 특히 구의원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유권자는 안 봅니다. 일단 위에 공천 주는 분만 쳐다보고 네. 일단 그래도 나는 또 당선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런 일탈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17일, 18일 날 영덕에 워크숍을 갔죠. 9명의 그 의장단들이 갔는데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세금입니다. 이런 걸 그 시각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남 신시장, 뭐 노곡동 침수 그 시각 아닙니까? 이걸 방관하고 책임성 없이 신뢰성 없이 이걸 주민들한테 보인다는 거는 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징계도 약한 거 아닙니까? 뭐 사퇴 제명도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제도적 시스템, 일을 잘못하면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냥 시스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기자님이 아주 좋은 근본적인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네. 결국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바로잡히지 않으면은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람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공천 시스템 어떻게 마련돼야 됩니까? 참,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서도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자치단체장까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도덕적 기준과 그리고 정책적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일단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이라든지 이제 정당 외부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국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구의회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리를 일으킨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 내에서 1차적인 어떤 징계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 공천에 철저하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지적함으로써 국민들이, 시민들이 결코 이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기억을 좀 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국민의힘의 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엄한 그런 저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인식될 수 있도록 좀 일벌백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민들이 주민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지방정치,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 분권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함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시민의 저력이 발휘돼 더 나은 지방자치, 더 높은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